8월이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많이 더우신데 고생들 많이 하셨죠.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좀 한참 뜨거웠는데 요 며칠 뭐 비 오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좀 아침 저녁으로는 찬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뭐 이제 여름은 다 갔죠.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겨울 올 것이고, 이렇게 1년이 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한참 코로나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 화이자 백신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들리는 얘기는 제 주변 사람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고 좀 뭐 이렇게 근육 마비가 오신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내가 지병이 있거나 어떤 약을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예방 접종을 하시는 그 날짜를 뒤로 좀 미뤄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맞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좀 유튜브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자,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유튜브를 제작을 하려고 하냐면은, 첫 번째는 그 절수당, 휴일수당이죠. 8월 달에는 8월 15일 날 광복절과 16일 날 대체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연차 휴가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청원 휴가라는 게 있는데, 청원 휴가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조의 규정이 2021년 7월부터 이제 바뀌고 시행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오늘 그 사항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절수당에 대해서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달력을 지금 각도를 맞춰서 좀 맞춰봤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8월달 달력입니다. 이게 8월달 달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절수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수당은 지금 이달에 이제 8월 우리가 15일 날 요 날짜가 8월 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어요. 대체공휴일이 돼서 요 날도 휴일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8월에는 8월 15일과 16일이 절수당, 즉 휴일수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기존의 절수당은 주휴수당과 겹쳐도 지급을 했어요. 주휴수당과 절수당을 다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단체 협약에 따라서, 전 회사들이 되겠죠. 전체 회사들이 단협에 따라서 중복이 될 때는 주휴수당과 절수당이 중복이 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중복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 절수당부터는 주휴수당과 겹치게 되면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뭔지 아시죠? 지금 기존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무조건 4개였어요.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빨간 날짜가 5개 있어도 무조건 4개. 그리고 주휴 추가가 돼가지고, 주휴 추가라는 금액이, 제가 비록 급여 지급 명세표를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주휴 수당과 주휴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는 급여에서 주휴 추가라는 부분이 나오지를 않아요. 주휴 추가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주휴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 월요일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일을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 회사가
책정한 근무 일수 이상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한 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9일에서 15일, 16일에서 22일, 23일에서 29일, 그리고 이제 30, 31일이 남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이걸로 넘어갔었는데 이걸 없애고 그 달에 빨간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 달은 주휴수당을 5개 지급을 하고, 자, 9월달 한번 볼까요? 자, 9월입니다. 9월에는 빨간 날짜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면은 주휴수당이 4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 추가라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빨간 날짜 일요일이 5개인 달은 주휴수당이 5개가 지급이 되고 4개인 달은 4개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릴 절수당, 휴일수당의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는 지금 제가 절수당이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16일도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절수당이 잡히는데, 문제는 이 월요일이 내가 그 휴무일이다. 고정 휴무일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월요일에 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16일 수당과 내 그 고정 휴무가 겹치는 이날, 월요일 휴무이신 분들은 이날, 이 달에, 그러니까 8월 분에 대해서는 절수당은 2개 나오는데 주휴수당은 1개가 제외가 됩니다. 왜? 중복으로 겹치게 되면은 중복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수당만 2개를 지급을 하고 그 주휴수당을 하나 제외가 되죠. 왜? 중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6일 월요일에 해당, 이달의 그 8월 달은 16일에 해당하는 고정 휴무이신 분들은 16일에 주휴수당이 하나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4개만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5개 주휴수당과 절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휴무인 사람들은 아시죠?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당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50%가 지급이 되고, 근무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날 근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 기본급에, 그 시급이죠. 시급의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만 지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내 날짜, 만약에 뭐 다른 날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2일 이상입니다. 2일 이상. 이렇게 뭐 만약에 하나 15일이나 16일 하나만 지급이 된다면은 제외되는 게 없어요. 휴일과 겹쳐도. 그러나 2개 이상, 뭐 명절 때가 또 있겠죠. 명절 때도 그 하나, 둘, 뭐 셋, 9월달 추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쉽게. 자, 9월달 추석을 살펴보면은 20, 21일, 22일이 휴무입니다. 휴무. 추석 휴무. 절수당이죠. 그러면 월, 화, 수. 이 고정 휴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하루치가 빠져요. 무조건. 월, 화, 수 중에 하루가 고정 휴무가 월, 화, 수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데 주휴수당이 3개만 나오고 절수당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중복이 될 때, 그러니까 내 그 절수당,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이 중복이 될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절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째 연차 휴가와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차 휴가는 전년도에 내가 만근을 해서 쓸 수 있는 유급 휴일의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년차,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입사를 해서 1년 이상 지나면은 이제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차가 기본 15개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15개 발생이 돼서 3년 되면은 하나가 또 추가가 돼서 16개. 홀수로 갑니다. 홀수로. 3년, 5년, 7년, 9년 이렇게 6개. 5년이 되면 17개, 7년이 되면 18개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 순위로 홀수 년도로 해서 하나씩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년 차까지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연차 휴가를 보통들 이제 한 달에 한두 개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추석 때 같은 때, 지금 보면은 추석 때 같은 때 와서, 자, 추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수당, 유급 휴일인데도, 유급 휴일에도 불구하고 그날 연차를 쓰시겠다고 이제 팍팍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유급 휴일인데 내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원래 당연히 유급 휴일인 날인데 그날 연차를 꼭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배차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답답하겠죠, 마음이. 자, 연차 내 만근 개수를 사용을 하고 그래도 좀 내가 더 쉬거나 어떤 일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연차를 사용을 하세요. 연차를 사용하시고 미리 연차를 사용하실 때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 기사가 적정 인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2.45명이라도 좀 모자라요. 또 뭐 병으로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차 날짜들을 좀 뺐기 때문에 배차하는데 아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차를 될 수 있으면은 코로나 예방주사 끝나고 나서 연차를 사용을 하세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그거를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시냐? 내가 연차를 사용하면은 연차수당이 나오질 않는다.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하루치의 유급휴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 개수만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이 돼요. 기본급, 그러니까 시급 곱하기 8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연차를 정산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입사 월에 도래하시지 않은 분들은 현재까지 계속 선지급제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되신 분들, 그 다음 달부터는, 정산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달부터 연차 수당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차를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사용한 날짜만큼 연차 수당이 기본급에 플러스돼서 들어오고 나중에 연차 수당을 뺍니다. 왜? 연차 수당을 썼으니까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정산할 때 나중에 빼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착각하셔가지고, 연차를 만약에 내가 사용하면 돈을 못 받는구나, 연차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권리, 쉴 수 있는 권리만 소멸이 되는 것이고 수당은 나와요. 수당은.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연차를 쓰고,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쓰고 수당을 받는 게 더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아마 배차 담당자분들도 이런 휴일날, 유급 휴일날 연차를 쓴다고 하면은 쓰시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유급 휴일날 연차를 중복을 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안 해준다고 가서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치시고 그러지 마시고, 자세하게 내가 알고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지 말고 잘 보시고
유급휴일은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우리가 연차 수당을 정산하시지 않은 분들은 급여에 제가 포함해서 나간다고 했어요. 급여에 지금 포함해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달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한다 하면 연차 수당은 그대로 나오되 기본급에서 연차 수당만큼을 제하죠. 기본급에서 연차 수당 하루치 8시간에 대한 것만 기본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연차도 사용할 수 있고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내가 그러니까 연차를 사용하면 내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의 권리만 사라지는 것이고 연차 수당은 그대로 나오는 거다라는 이 점을 꼭 유념해 두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짜시고 미리 배차 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하셔서 연차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힘들게 그냥 너무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연차 휴가는 이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휴가 권리,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휴가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고생했으니까 남은 것은 수당으로 보존해 주라는 것이 연차 수당입니다. 연차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청원 휴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원 유급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단체협약 제12조를 보시면은 청원 유급 휴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사는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청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며 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 첫 번째 사유가 결혼, 본인인 경우에는 휴가일수 7일,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2일, 형제 자매가 결혼했을 때는 1일, 배우자 및 형제 자매 1일,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는 3일, 부모인 경우에는 6일, 배우자의 부모한 경우에도 6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6일, 자녀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 그리고 칠순잔치는 부모가 2일,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2일의 청원 유급 휴가를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 조합원은 전항에 의거 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해당 사유가 허위 사실인 때에는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유급 휴가 기간의 임금은 기본급,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휴가 일수만 지급하며 연처수당과 무사고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서 연차수당과 무사고 포상금 각종 수당에는 지급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유급 휴가 이 중요한 부분인데, 청원 유급 휴가 사용 일수와 해당 월의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22일, 그러니까 2월은 20일, 22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된 휴가 일수에 대하여 무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청원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날짜가 월 초에 해당이 되면은 그 일수까지 합산을 해서 초과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청원 유급 휴가가 문제가 없는데 만근이 22일인데 22일을 다 채우지 다 한 19일 정도 하고 4일 정도 내가 휴가를 냈다 그러면은 합쳐서 24일이잖아요. 그럼 22일 만근이 넘고 이틀은 무급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런 청원 유급 휴가도 애경사도 이렇게 공제를 할 수 있느냐, 무급으로 줄 수 있느냐 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경사 때 회사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조의금이나 휴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애경사가 1년에 해봐야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현재는 단협에 따라서 만근 이상, 22일 이상이 넘어가는 이 휴가범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한다라고 일단 단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조합에 상의를 했어요. 해서 올해 단협은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내년 단협 때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좀 우리가 수정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원 휴가는 마음 같아서는 원래 사실상은 무급으로 주면 안 돼요. 무급으로 주면 사실상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지 않는데 회사에 따라 다 틀려요 또. 근데 운수 회사는 우리 근무 특성상 무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단체협약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하시지 마시고 만근 이상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쓸 수 있게 무급 휴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조의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지금 상조회가 황조의 규정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7월 6일에 개장을 했고 7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돼서 그래서 제1조 목적을 보면 본 상조의 목적은 강인여객, 미래교통, 청라교통, 강인교통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직 근로자, 승무직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지간에 상부상조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밝은 내일의 희망찬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본 회사, 4개 회사에 입사한 운전자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으로 한다. 그리고 자격 제한은 본 상조에는 4개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 후 정식으로 탈퇴한 자와 입사 이후 가입을 정식으로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노총에 가입을 하셔서 상조에 가입한 분들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급 범위를 보면은 사망, 회원 본인 사망 시에는 회원 1인당 10,000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회원의 조부모, 부모, 처자, 장인, 장모, 시부모 등 회원 1인당은 5,000원, 21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 3,000원이었죠.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회원 본인 1인당 3,000원, 이것도 7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자녀, 회원 1인당 3,000원, 이것도 7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수감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첫 해에는 변호사비 7,000원과 생활보조금 3,000원에서 10,000원, 2회부터는 생활보조금만 3,000원씩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감일자 15일 이전 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급하고 수감일자 16일부터는 말일까지 2월분까지 지급한다. 출감일자 16일부터 말일까지는 해당 월분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당 월 봉급 임금 총액이 30만 원 미만인 자 있죠. 만약 병가를 내거나 해서 급여가 3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월 조합비 및 상조회비 공제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비 급부 해가지고 상조회비 급부는 근거서류 접수 당월 상조회비를 각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조에 해당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비 예치금이 있을 경우 조합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 조합비를 다 각출해서 모아서 그거를 보내야 되나 일단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비에서 먼저 예치금을 사용하고 선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원, 조합원의 경우 상이 발생할 경우 조의금 등 조합비 예치금이 있을 경우 선대여하여 후갑을 처리하여 조합비 예금 통장에서 입금할 수 조합비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먼저 조합비에서 선 지급을 하고 조합비 예금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상조회비 지급은 법적 서류 완료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돼서 바뀐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절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연차, 휴가와 수당, 그리고 청원휴가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상조의 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유튜브를 좀 쉬다가 찍었더니 좀 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연차가 지금 후지급제로 갔는데 연차 수당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급여가 갑자기 적어졌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차를 정산이 끝나신 분들은 내년 내 입사 도래월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달 도래월에 정산을 하고 그 다음 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니까 뭐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연차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유급휴가하고 겹쳐서 사용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급휴가 내가 쉴 수 있는 날인데 왜 거기 굳이 내가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차 조정을 요청을 하셔서 연차를 아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뭐 바람이지만 청원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무급 말고 다 유급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이건 사적인 또 내용인데 요즘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멋모르고 주식을 했어요. 벌써 한 15년 전이죠. 멋모르고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앞으로는 이런 노동만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생활을 해나가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도래가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뭐 남는 돈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뭐 빚내서 뭐 주식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남는 돈을 활용을 해서 주식을 하시려면 일단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제가 느끼기엔 한 3년 이상은 진짜 열심히 책을 읽어가면서 주식은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고 내가 완벽하게 됐을 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 분들도 멋모르고 막 주식에 덤볐다가 몇 천씩 까먹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사람이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냥 너도 나도 주식하고 코인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도박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책을 막 읽어가시면서 완전 그 부분에 완전히 주식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고
충분히 내가 지식을 가졌을 때 그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그냥 남이 뭐 이거 되니까 이 주식 사면 당장 뭐 얼마가 올라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절대 주식 투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돈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원칙도 돈을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손실을 보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손실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좀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주사 꼭 맞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